먼저 대지급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일을 하다가 뭐 임금이나 퇴직금 등 이제 체불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신 지급을 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지급금에 대한 근거들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나와 있고요. 아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지급금 종류는 크게 이제 간이대지급금과 도산 대지급금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대전제는 임금체불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이후에 체불금품 확인원을 받아야지만 이게 성립이 가능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체불금품 확인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말 그대로 간이 되게 비교적 쉬운 절차로 받을 수 있는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체불에 대해서 사용자가 인정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 체불금품,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두 가지 정도로 좀 구분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PDF 파일로 제가 이제 하나 같이 좀 발췌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사업주가 체불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금품 확인서가 발급이 되는데, 사업주가 일부 불인정 또는 전부 불인정 이런 형태로 해서 어느 정도 쟁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소송 제기용 체불금품 확인서가 발급이 됩니다. 지금 전자 같은 경우에는 소송 제기를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은 뒤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대신 이제 대지급금 청구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발급이 되면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해서 아마 1개월 이내 아마 돈이 지급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도 법률은 이제 임금채권 보장법 제7조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도산대지급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간이대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절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도산대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좀 절차가 많이 복잡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보시면 재판상 도상과 이제 사실상 도상으로 좀 더 구체화를 할 수 있는데, 이 재판상 도상 같은 경우에는 파산 선고 결정리 또는 이제 회생개시 절차에 대한 결정, 이런 내용들이 법률상 파산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요. 그 자료들을 이제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면은 그거에 따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파산 신청 자체가 이제 수천 단위의 돈이 아무래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거의 기업이 망해가는 상황에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보시면은 만약에 기업에서 파산을 못한다 라고 하면은 도산대지급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도산 상태를 우리가 확인을 받아야 돼요. 사실상 도산 상태를 확인을 받으려면은 결국에는 관할 노동시청에서 도산 등 사실 인정 승인을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도산 등 사실 인정에 대한 요건이 이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이 있을 것, 그리고 임금 등의 지급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일 것, 이 두 가지 요건이 무조건 충족이 돼야 돼요. 일단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을 것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폐업을 해서 폐업 사실 증명원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만약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주된 영업 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보통 이제 감독관이 직접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폐업이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 과정을 거치고요. 그거에 대한 실질적 폐업에 대한 경위까지도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요건들은 대부분 다 충족이 될 텐데, 이제 임금에 대한 지급 능력이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먼저 이거를 확인을 하려면 기업의 모든 통장 내역들을 다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통장 계좌 내역을 봤을 때 현금 보유 정도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다음에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모두 다 분석을 합니다. 재무제표상 제가 굵은 글씨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이제 매출채권이라던가 재고자산, 투자자산, 단기대여금, 개발비 등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채무 내역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체불임금 지급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을 해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도산 등 사실 인정이 받다, 승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절차로는 이제 도산대지금 지급 청구서, 진술서 이런 것들을 모두 작성을 해서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네, 퇴직금의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의 임금, 그리고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하나여 지급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간이대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가 보장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임금이 1,000만 원이고 퇴직금이 300만 원 있다라고 했을 때 체불금품이 총 1,300만 원이지만 거기서 보면 임금은 700만 원까지 보장이 될 거고요. 퇴직금은 300만 원까지 해서 각각 한도는 임금 퇴직금에 대한 한도는 7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근데 도산대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데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요. 이제 40세에서 50세 미만 이때가 가장 많은데 이때가 이제 가정 생애주기상 가정이 이제 꾸려졌을 때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